우리 엄마가 연륜이 많으니까 다 우리 잘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화가 나네요. 결혼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 여자예요.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했던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는데 그때는 참 힘들었거든요. 그 남자를 만난 건 회사 동호회에서였어요. 등산 모임이었는데 처음엔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내는 사이였죠. 그런데 몇 번 산에 같이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나이도 저보다 2살 많고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이더라고요. 무엇보다 저를 배려해주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산에서도 제 페이스에 맞춰 천천히 올라가 주시고 물도 챙겨주시고요. 다른 회원들한테도 친절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생각했어요.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건 작년 봄이었어요. 벚꽃 필 무렵에 처음 둘이서 데이트를 했는데 그때 참 설렜거든요. 결혼 정년기라고들 하잖아요. 주변에서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라고 성화였는데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년 동안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데이트할 때도 항상 제 의견을 물어봐 주시고 식당 고를 때도 어디가 좋으세요? 하고 먼저 묻고요. 영화 볼 때도 제가 좋아하는 장르를 고려해서 같이 정하고 그랬어요. 특히 제가 감동받았던 건 제 생일 때였어요. 제가 평소에 좋아한다고 했던 꽃으로 꽃다발을 준비해 오신 거예요. 대충 사온 게 아니라 정말 신경 써서 예쁘게 포장된 걸로요. 그때 이 사람은 정말 세심하고 따뜻한 사람이구나 했죠. 주변 사람들도 좋은 사람 만났다고 부러워했어요. 친구들이 나이도 적당하고 성격도 좋고 진짜 잘 만났네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거든요. 만난 지 한 달쯤 됐을 때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계신다고,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많이 챙겨드려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 모습이 참 효자 같고 멋있어 보였어요. 요즘 남자들은 부모님께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데 대견하다 생각했죠. 만난 지 10개월쯤 되니까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서로 나이도 있고 뭘 더 오래 알아볼 것도 없잖아요. 그분도 좋은 시간 보냈으니까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집에 인사드리러 가게 됐어요. 약간 떨리긴 했지만 기대도 됐어요. 1년 동안 이렇게 좋은 분이었는데 어머니도 분명 좋은 분이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뭔가 다르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알던 그 남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처음엔 긴장해서 그런가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상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일들을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이없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따라다녔거든요. 지금은 정말 잘 정리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참 혼란스러웠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그 집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정말 평범했어요. 어머니도 친절하게 맞아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요. 아, 좋은 분이시네 했죠. 그분도 제가 오는 걸 반가워하시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분 어머니께서 직접 제 번호로 전화를 주신 거예요.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아직 상견례도 제대로 안 했는데 직접 연락을 주시다니. 안녕? 나 준호 엄마야. 김장을 하려는데 혼자 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는데 시간 되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처음엔 정말 고마웠어요. 아, 이 어머니가 나를 좋게 봐주시는구나. 아직 며느리도 아닌데 이렇게 부르시다니. 사실 저희 집 김장은 엄마랑 이모들이 다 해주셔서 제가 해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도 배우고 싶기도 했고 무엇보다 좋은 인상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물론이에요. 시간 맞춰서 갈게요. 남자친구한테 연락했더니 되게 기뻐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너를 정말 좋아하나 봐. 김장 도와달라고 부르시다니. 엄마가 원래 이런 일 혼자 하시는 분인데, 그때는 그 말이 자랑스럽게 들렸어요. 내가 인정받았다는 기분이었거든요. 토요일 아침 일찍 그 집에 갔어요. 앞치마랑 고무 장갑까지 챙겨서요.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어머, 이렇게 일찍 와줘서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김장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고 저도 열심히 따라했어요. 배추 절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양념 만들고 포기포기 버무리고요.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어디 있냐고 물어봤더니 쟤는 잠깐 나갔다 온다고 했어. 김장은 여자들이 하는 거라고 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김장하는 날인데 아들은 없고 아직 며느리도 아닌 제가 와서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했어요. 어머니도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계셨고요. 야, 손목 아프지? 처음 하는 거라 힘들겠다. 중간중간 걱정도 해주시고 음료수도 가져다 주시고 했어요. 그래서 역시 좋은 분이시네 했죠. 점심때쯤 되니까 준호가 들어왔어요. 친구들이랑 운동하고 왔다면서요. 김장 거의 다 끝나갈 때 오더라고요. 벌써 다 했네. 엄마,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고마워, 도와줘서. 그냥 인사만 하고는 씻으러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하루 종일 김장했는데 고작 그 정도 인사만 하고요. 그때는 좀 서운했지만 그런가 보다 했어요. 어머니가 김치 몇 포기 싸주시면서 수고했어. 집에 가져가서 먹어봐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뿌듯했어요. 제가 직접 담근 김치니까요.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하긴 했어요. 김장 도와달라고 부르면서 정작 아들은 없었다는 게요. 그리고 준호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처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토요일에 준호한테 연락이 왔어요. 오늘 시간 돼? 우리 집에 놀러 와. 엄마가 보고 싶어 하셔. 좋았어요. 김장 이후로 어머니를 뵌 적이 없었거든요. 과일이라도 사가지고 가야겠다 싶어서 예쁜 사과 한 박스 사서 갔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집안 분위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뭔가 정신없고 바쁜 느낌이었어요. 왔구나. 잘 왔어. 마침 제사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사요? 갑자기 제사라고 하시니까 당황스러웠어요. 그냥 놀러 오라고 해서 온 건데 제사 준비를 하고 계시다니. 아, 할아버지 제사가 오늘이야. 준비할 게 많아서 바쁘네. 준호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설명을 해주면서도 뭔가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제가 도와드려야 한다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니 부엌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야, 앉아있지 말고 좀 도와줄 수 있지? 혼자 하기 힘들어서 그래. 그러면서 앞치마를 제 몸에 둘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요? 저는 그냥 하려는데 이미 뒤에서 끈을 묶어주고 계시더라고요. 뭘 어색해해. 가족끼리 당연한 거지. 가족이라고 하시니까 더 당황스러웠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가족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놀러 온 건데 갑자기 제사 준비를 도와달라고 하시고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나물도 무치고 전도 부치고 했어요. 처음 해보는 일들이라 서툴렀는데 어머니가 옆에서 하나하나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야. 저는 기름을 이 정도로 둬야 하고 나물은 간을 세게 하면 안 돼. 한편으로는 배우는 재미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제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거든요. 준호는 그동안 뭘 했냐고요? 거실에서 TV 보고 있더라고요. 가끔 부엌에 와서 물 마시고 가고 그 정도였어요. 그때 좀 어이없었어요. 본인 할아버지 제사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여자친구한테 다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놀러 온 여자친구를요. 저녁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랑 제가 상을 차리고 준호는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밥 다 먹고 나서도 설거지는 저희가 하고요. 고생했어. 처음인데 잘했네. 어머니가 칭찬해 주시긴 했지만 뭔가 찜찜했어요. 제가 왜 여기서 제사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집에 가는 길에 준호한테 물어봤어요. 나 오늘 그냥 놀러 온다고 했잖아. 제사 준비한다는 말은 왜 안 했어? 아, 그걸 미리 말해야 했나? 어차피 와서 도와줄 거 아냐. 우리 엄마 혼자 하기 힘드시잖아. 정말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당연히 도와드려야 한다는 식으로요. 그래도 미리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나도 마음의 준비라는 게 있잖아. 뭘 그런 걸로 예민하게 굴어. 가족끼리 당연한 거지. 또 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직 상견례도 제대로 안 했는데 벌써 가족 취급을 하시는 것도 그렇고 준호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그렇고요. 그날 밤 잠이 잘 안 왔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김장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뭔가 제가 이용당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도와드리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미리 말해주지도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가 불편했거든요. 김장하고 제사 준비한 일이 있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 추석이 왔어요. 준호가 그러더라고요. 추석에 우리 집에 와. 엄마가 너도 같이 명절 보내자고 하셔. 처음엔 좋았어요. 명절을 함께 보내자고 하시다니 정말 저를 가족처럼 생각해 주시는구나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니까 조금 걱정도 됐어요. 또 일만 시키시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런데 나 친척분들 앞에서 인사드리는 거 부담스러운데 뭘 부담스러워해? 그냥 자연스럽게 인사만 하면 돼. 엄마가 워낙 자랑하고 싶어 하셔. 그래서 추석 당일에 갔어요. 한복도 입고 예쁘게 차려입고요. 선물도 여러 개 준비해서 갔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이미 친척분들이 다 와 계시더라고요. 준호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가족들이랑 사촌들까지요. 갑자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사를 드려야 하니까 엄청 떨렸어요. 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정말 기뻐하시면서 친척분들한테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애가 우리 준호 여자친구야. 예쁘지? 착하고 일도 잘해. 여자친구라고 소개해 주시는데 왜 그렇게 어색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분명 맞는 말인데도 뭔가 이상했어요. 친척분들도 저를 보시면서 아이고 예쁘네. 준호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하시면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어요. 그럼 이제 우리 준호 마음 놓겠네.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요즘 준호 많이 달라졌다면서? 여자친구 생기니까 의젓해졌나? 야, 너 시어머니 섬기는 연습 미리 해둬야 하는 거 아니야? 친척분들이 농담처럼 하시는 말들인데 저는 정말 난처했어요. 아직 결혼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안 나온 상황에서 벌써 시어머니 섬기는 이야기까지 나오니까요.
그런데 더 놀란 건 준호 반응이었어요. 평소에는 그런 말 들으면 아직 일러요.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곤 했는데 그날은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요. 어머니는 더 적극적이셨어요. 이 애가 워낙 착해서 김장도 도와주고 제사 준비도 도와주고 그래. 정말 며느리감이야. 며느리감이라고 하시니까 얼굴이 빨개졌어요. 친척분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더 부끄럽고 부담스러웠어요. 어머, 정말요?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 일 잘 안 하던데 기특하네. 맞아. 우리 때는 당연히 했는데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싫어하잖아. 친척분들이 저를 칭찬해 주시는 건 고마웠는데 동시에 뭔가 틀에 갇히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정해져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요. 그리고 명절 음식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가 당연하다는 듯이 제게 앞치마를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자, 우리 예비 며느리도 같이 준비해야지. 친척분들 앞에서요. 저는 정말 어색했는데 다른 분들은 당연하다는 듯 반응하시더라고요.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면서 친척 아주머니들이 저한테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혼하면 고생 많아. 특히 시어머니 모시는 게 제일 어려워. 그래도 준호 어머니는 좋은 분 같아. 너를 많이 예뻐하시네. 명절 때마다 이렇게 음식 준비해야 하는 거야. 미리 연습 잘해도. 저는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뭔가 제 미래가 정해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결혼하면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요. 준호는 그동안 뭘 했냐고요? 남자 어른들이랑 거실에서 TV 보고 있더라고요. 가끔 부엌에 와서 물 한 잔 마시고 가고 그 정도였어요. 아무도 준호한테는 뭘 도우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오후에 제사를 지냈는데 그때도 저는 여자분들이랑 같이 음식 나르고 정리하고 했어요. 처음 하는 일이라 어색했는데 어머니가 잘하고 있어. 걱정 마 하시면서 격려해 주셨어요. 제사가 끝나고 나서 친척분들이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결혼식은 언제쯤 할 생각이야? 준비할 게 많은데. 신혼집은 어디로 할 거야?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더라. 혼수는 어느 정도로 준비할 거야? 저는 아직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준호랑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친척분들은 벌써 다 정해진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호한테 눈짓으로 도움을 요청했는데 준호는 아직 천천히 생각해보고 있어요. 정도로만 대답하더라고요.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지도 않고요. 집에 가는 길에 준호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좀 부담스러웠어. 친척분들이 너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 뭘 부담스러워해? 다들 우리를 좋게 봐주시는 거잖아. 그래도 아직 우리가 정하지도 않은 일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서 그런 건 그냥 인사 말이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준호는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지만 저는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오늘 하루 종일 마치 이미 결혼이 정해진 것처럼 제가 이 집의 며느리가 될 거라는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니까요. 그러고 며칠 후에 준호가 갑자기 말하더라고요. 우리 집 보러 다닐까? 결혼 생각해 보려면 신혼집부터 알아봐야지. 드디어 구체적인 결혼 이야기가 나와서 설렜어요. 그동안 불편했던 일들도 있었지만 역시 좋은 사람이니까 이제 진지하게 미래를 계획하는구나 했어요. 주말에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집 몇 군데를 같이 봤어요. 신혼집 보는 게 처음이라 정말 재미있었어요. 이런 집에서 살면 어떨까, 저런 집은 어떨까 하면서 이런저런 상상도 해보고요. 세 번째 집을 봤는데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방도 적당하고 화장실도 깔끔하고 무엇보다 베란다에서 보는 전망이 예뻤어요. 준호도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정말 좋다. 너도 마음에 들지? 응,
나도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둘 다 마음에 들어 하니까 이제 계약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준호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랑 한 번 더 와봐야겠어. 엄마랑? 응, 엄마 의견도 들어봐야지.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살 집인데 왜 어머니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물론 조언을 구하는 건 좋지만 우리 둘 다 마음에 들어 하는데 굳이 다시 와야 하나 싶었거든요. 우리가 마음에 들면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니는 여기 사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엄마 말씀 한번 들어보자. 경험이 많으시니까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어. 결국 다음 주에 어머니랑 같이 다시 와보기로 했어요. 그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했어요. 어머니가 조언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주에 어머니랑 같이 갔어요. 어머니가 집을 꼼꼼히 보시더니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이 좀 작네. 세탁기 둘 자리가 애매하고 베란다도 좀 좁아. 빨래 널기에 불편할 것 같은데. 부엌 싱크대가 좀 낡았네. 나중에 바꿔야 할 것 같아. 저희는 그런 것들이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는데 어머니는 계속 문제점들을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준호는 그러네. 엄마 말이 맞아 하면서 어머니 말에 동조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데 더 알아보자. 성급하게 정할 필요 없어. 결국 그 집은 포기하게 됐어요.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어머니 의견 때문에 포기하게 된 거였어요. 그때 좀 서운했어요. 우리가 살 집인데 어머니 의견이 더 중요한 건가 싶어서요. 그 다음 주에 다른 집을 또 봤어요. 이번에는 어머니가 먼저 가서 보시고 괜찮다고 하신 집이었어요. 저희가 보기도 전에 어머니가 미리 보시고 추천해 주신 거였어요. 그 집은 솔직히 별로였어요. 첫 번째 집보다 좁고 전망도 안 좋고 주변 환경도 별로였어요. 그런데 준호는 엄마가 추천해 주신 집이니까 나쁘지 않을 거야 하더라고요. 여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왜? 나쁘지 않은데. 엄마 눈은 정확하거든. 또 어머니 말씀만 믿고 있는 거예요. 정작 우리가 살 집인데 어머니 의견만 중요하게 여기는 준호가 이상했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집 하나 정하는 것도 이렇게 어머니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준호가 갑자기 예물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예물 보러 갈까? 엄마가 좋은 곳 알아봐 주셨어. 예물을 고르러 간다니까 설렜어요. 드디어 정말 결혼 준비를 하는구나 했거든요. 어머니가 추천해 주신 예물 가게에 갔는데 생각보다 고급스럽고 예쁜 곳이었어요. 그런데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점원이 저희를 반기면서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미리 와서 예쁜 거 골라놓으셨어요. 보여드릴까요? 어머니가 미리 와서 골라놨다고요? 제가 고르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점원이 보여준 반지를 보는데 솔직히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너무 화려하고 큰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좀 촌스러운 디자인이었어요. 요즘 유행하는 심플한 스타일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이거 좀 화려한 것 같은데 다른 것도 볼 수 있을까요? 엄마가 이게 제일 예쁘다고 하셨는데 다이아몬드도 크고 좋은 거야. 준호가 어머니 말만 하는 거예요. 제 의견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요. 그래도 내가 평생 낄 건데 내 취향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엄마 센스가 좋으시거든. 이것도 보다 보면 예뻐 보일 거야. 정말 답답했어요. 제 예물인데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식이었거든요. 어머니가 고른 게 무조건 좋다고 하고요. 점원도 어머니 편을 들더라고요. 어머님이 정말 신중하게 고르셨어요. 며느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동적이었어요.
며느리라고 하니까 더 기분이 이상했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며느리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게요. 결국 그날은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왔어요. 준호는 좀 불만스러워했지만 저는 양보할 수 없었어요. 제 예물은 제가 고르고 싶었거든요.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상했어요. 집도 어머니가 정하고 예물도 어머니가 정하고 그럼 결혼식도 어머니가 정하시는 건가? 제 결혼인데 제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혼자 앉아서 계속 생각했어요. 김장부터 시작해서 제사 준비, 명절, 그리고 오늘 예물 가게에서 있었던 일까지 하나하나 떠올려 보니까 뭔가 이상한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항상 어머니가 먼저 정하시고 준호는 어머니 말씀에 무조건 따르고 저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거였어요.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좋다고 하시면 좋은 거고 어머니가 싫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때 문득 예물 가게에서 반지 사진을 찍은 게 생각났어요. 혹시나 해서 손가락에 반지를 낀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왔거든요. 아무리 봐도 이상했어요. 분명 제 손가락에 끼워진 제 반지인데 전혀 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아, 이게 내 모습인가? 그때 갑자기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한 게 뭐가 있나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김장도 어머니가 정하신 대로, 제사 준비도 어머니가 시키신 대로, 집도 어머니가 고르신 대로, 예물도 어머니가 선택하신 대로,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에요. 결혼은 분명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인데, 정작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마치 제가 구경꾼이 된 것 같았어요. 남의 결혼식을 지켜보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준호 생각을 해봤어요. 1년 동안 만나면서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밖에서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집에만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어머니 말씀에 무조건 따르고 제 의견은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요. 옷 사러 갈 때도 그랬어요. 예쁜 셔츠를 보고 이거 어때? 했더니 잠깐 엄마한테 물어볼게 하면서 전화하더라고요. 곧 마흔인 남자가 셔츠 하나 사는 것도 엄마한테 허락받아야 하는 거예요. 처음엔 효자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효도가 아니라 의존이었어요. 엄마 없이는 아무 결정도 못하는 거였어요.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제가 평생 어머니 눈치를 봐야 하는 거잖아요. 더 무서운 건 어머니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신다는 거였어요. 아들의 여자친구를 미리 며느리처럼 부리시고 모든 걸 본인이 정하려고 하시고요. 저는 그냥 어머니가 원하는 며느리 역할을 하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날 밤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그동안 만난 시간이 아까웠어요. 만나는 동안 좋았던 기억들도 많았고 준호한테 정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을 발견한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었어요. 만약 결혼하고 나서 이런 걸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 어머니가 정해주신 대로 살아야 했을 거예요.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 어머니와 남편이 정하는 대로만 살아야 하는 거였어요. 다음 날 준호한테 만나자고 했어요.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고 싶었거든요. 혹시 제가 오해한 건 아닐까,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닐까 했어요. 준호야, 우리 좀 심각하게 이야기해 보자. 최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동안 제가 느꼈던 불편함들을 하나씩 말해봤어요. 집 정하는 것도 어머니 허락을 받아야 하고 예물도 어머니가 미리 정해놓으시고 뭘 하든 어머니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는 식이라고요. 준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런 게 뭐가 문제야? 엄마는 경험이 많으시니까 조언해 주시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또 제가 예민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문제라는 식으로요. 조언이랑 결정은 다르잖아. 조언은 들어보고 우리가 정하는 거고 지금은 어머니가 다 정하시잖아. 엄마가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야. 나쁜 뜻이 아니라고. 사랑이라고 하니까 더 답답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통제하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 거야? 어머니가 정해주시는 대로 뭘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때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어머니와의 관계도 바뀌지 않을 거고,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을 거라고요. 그날 저녁에 결정했어요. 이 관계를 정리하기로요. 정말 힘든 결정이었어요. 만난 시간도 아깝고 좋았던 기억들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평생을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었어요. 준호한테 마지막으로 연락했어요. 우리 관계 정리하자.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아. 준호는 갑작스럽다면서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어머니한테도 인사드렸어요. 그동안 잘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지만 저희는 여기까지라고요. 어머니도 많이 아쉬워하셨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관계를 정리했어요. 처음엔 좀 허전했어요. 그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후련해지더라고요. 혼자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정말 평화로웠어요. 누군가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허락받을 필요도 없고요. 제가 원하는 커피를 마시고 제가 원하는 곳에 앉아서 제가 원하는 시간만큼 있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친구들한테 이야기했더니 모두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잘했어. 결혼하고 나서 알았으면 어떻게 했겠어? 마마보이랑 결혼하면 평생 고생이야. 시어머니 2명 모시는 거나 마찬가지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결혼은 2사람이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쪽 부모님이 모든 걸 정하시고 상대방은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건 결혼이 아니라 흡수예요. 저는 저의 의견이 존중받는 관계를 원해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함께 결정하는 그런 관계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관계가 아니라요. 저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때 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